있죠. 네, 선생님 오늘 김민석 총리가 종묘가 이제 그대로 개발이 된다면은 종묘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런 문제는 깊이 있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해서 혹은 뭐 힘의 우위를 활용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좀 깜짝 놀란,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깜짝 놀라면서 동시에 좀 중앙정부에 섭섭했던 부분은 전화 한 통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궁금한 점을 해소한 다음에 서울시의 의사결정이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들어보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냐,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논의를 시작해야 될 사안인데 뭐 일방적으로 뭐 해괴 망측하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굉장히 몹쓸 정책을 쓰는 것처럼 몰아붙이면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정부와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 중에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특히나 이번 결정이 본격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알려진 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정부에서 민주주의 하에서 삼권분립하에서 대법원이 결정을 하면 행정부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부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발상은 이건 정말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개 토론이 필요하고요. 첫째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마치 종묘의 정면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그런데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세운상가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 뻥 뚫려서 남산까지 녹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긴 건물이 오히려 있던 것이 사라집니다. 지금 세운상가가 지어진 지 58년 된 오래된 건축물이 매우 흉물스럽게 서 있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매우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걸 철거해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거해낸 자리에 녹지 공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종묘를 돋보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문화적으로나 생태문화적으로 오히려 종묘를 더 돋보이게 하고 가치를 더 드높이는 일이지, 그게 어떻게 종묘의 역사적인 가치를 폄훼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확한 서울시의 도시공간계획이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쟁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높이 세워지는 건물도 종묘 앞에서 바로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종묘 입구로부터 170m에서 190m가 이격된 곳에 비로소 첫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곳에 세워지는 건물 높이가 조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종묘 안쪽으로 또 요번에 문제가 된 종묘의 그 보존 가치가 있는 정전 3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계 건축물로부터 종묘의 가장 중요한 역사 유적으로부터 건물이 지어지는 곳은 500m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500m 정도 떨어지게 되면 건물을 높이 세워도 그늘이 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지금 정부가 호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전이 그늘지게 되고 그것이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처럼 그런 논의는 앞으로 이제 논의가 계속되면서 오해는 반드시 불식이 돼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제일 가까운 곳이 한 500m 되지만 그 세운 4구역 뒤에 있는 또 세운 2구역과 4구역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그 뒤에 생기는 3구역과 5구역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종묘로부터 가까운 곳은 낮고
뒤로 갈수록 남쪽으로 갈수록 남산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높아지는 계단형 건축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건축물들의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매우 종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종묘의 가치에 대해서 종묘의 그 역사성에 대해서 정말 그 역사성을 존중하는 형태의 건축들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알려지고 정부와 중앙정부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거친 방법으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불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총리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내주신다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도 좋고 공개 토론을 해도 좋다 하는 입장을 오늘 개진한 겁니다. 선생님 그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그 안전 문제하고 녹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시민들. 종로 2가부터 4가는 명실공히 서울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지어진 지 수십 년 이상 된 아주 낙후된 건물들이 있는데요. 종묘를 원인으로 해서 만약에 낮은 건물만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필지를 잘게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면 꼬마 빌딩들만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서울의 가장 중심부가 종묘라고 하는 역사 유적 때문에 꼬마 빌딩들만 들어서게 되고 또 세운상가를 허문 자리에 세운상가를 대체할 만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중앙정부의 주장대로 하면 이제 그런 형태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녹지 면적도 줄어들고 역사 유적에 대한 존경심, 존중의 마음을 표하는 건축물들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의 도심을 지금의 이 낙후된 상태로 또 낮은 건축물들만 들어설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존하는 것이 과연 역사 유적에 대한 존중일까? 그리고 종묘와 더 잘 어우러지는 건축물들일까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토론과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녹지 면적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녹지 면적을 만드는데 약 1조 5천억이 들어가는데 세운상가를 허문 자리에 옆에 개발되는 면적과 결합 개발 형식을 취함으로써 그 종묘 한가운데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이 녹지축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이 그러니까 그 세운상가를 허물고 철거하는데 약 1조 5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용을 옆에 개발하는 민간 업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높이를 좀 올리는 겁니다. 이게 건물이 높아지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그 개발업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오롯이 서울 시민들의 녹지 공간으로 녹지 공간을 만드는 비용으로 들어감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에 제공되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시민들께 전달이 그래야 이번에 이 높이 제한에 관한 이슈가 충분히 시민들께 장단점이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